스포타임즈 2023년 3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 군사령관 계엄 사태로 미국에서 귀국 후 체포. 코리아 타임즈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검찰은 조현춘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계획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여 만인 수요일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체포했다. 조 청장은 2017년 2월 자신이 구성한 태스크포스의 촛불 집회 무력 진압을 위한 불법 계엄 선포를 토대로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 씨는 스스로 귀국을 하면서 도피를 했었는데, 문 정권이 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도피를 했는데, 공항에서 계엄 문건에 대한 책임자로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려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파,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들도 미국에 유학을 하거나 미국에 갔다 온 민주당의 누구죠? 그분도 미국 어디 뭐 정치 싱크탱크 가서 뭐 학습을 좀 하고 온 모양인데, 우리가 좌파라고 믿고 있는 그 전라도 출신, 서쪽 출신들도 의외로 어찌 보면은 우파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좌우를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그 프랑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영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좌파 무슨 이런 데 가서 뭐 또 그 학습을 또 하고 오는지, 프랑스에도 이 좌파 세력이 있겠죠. 그런 거로 봐서 우파는 미국으로 갔다 오고, 좌파들은 또 프랑스로 대부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어쨌든 좌우 이제 따지면 안 된다. 정책 가지고 붙어라.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뭐 경제가 곤두박질을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이 시그널들이 1, 2월 달 또 뭐 3월 달 지금 다들 1분기가 지나갑니다만은, 수입은 크게 늘고 수출은 줄고 또 물가는 크게 오르고, 음식값 하나만 가지고도 참 우리 이 서민들은, 시민들은 수입은 안 느는데 물가는 오르고 걱정들이죠. 그래서 뭐 민생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뭐 이렇게 이 장관들 회의에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좀 가까운 거리죠. 그죠? 대화를 하는 데는 이 정도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은 곳은 이것까지 없애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이 누구누구라고 이제 그 인식 표시를 하기 위한 팻말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저출산 때문에 200개 정책 대수술을 한다. 방점은 양육 부담 완화다. 저출산 0.7의 경고라고 해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15년간 280조 원을 투입하고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이다. 이래서 돌봄, 교육, 일, 육아, 병행 등 5대 핵심 분야 선정해가지고 2세까지 무료 입원 부모급여 1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 신혼부부의 43만호 주택공급 등 주요 과제를 또 보고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대통령실 제시된 과제들 본격적인 정책화 시작한다. 그런데 이제 그 말미에 저출산 문제는 사회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편적 정책들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출산율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과연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15년 동안 전문가들은 그럼 뭘 했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280조 원이나 써가면서 결국은 인구가 주는 저출산율로 지금 결과는 나온 거다 이거죠.
저는 그런 뉴스들을 하면서 제가 좀 고령화 세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뭔가 함수관계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뭘까? 우리나라가 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근본 원인은 뭘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을 대면 될수록 전문가들은 복잡한 원인을 대가지고 그래서 복잡하게 만드는 게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언뜻 이런 생각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 좌우 이념 대립과 동서 대립이 정치 불안이 국내 정치 불안이 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너무나 이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이 땅에서 결국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 그냥 우리 살 수 있을 때까지 엔조이 라이프나 하자라는 무의식적인 그런 게 되지 않겠냐. 저는 출산율 올리려고 그러면은 정치가 안정화돼야 된다라고 믿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뭐 고령화다 뭐 이런 것까지 뭐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치가 안정화가 돼야 된다. 국내 정치가 불안하면 좋아하는 애들이 누굴까요? 과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일단 좋아할 거고 한국 정치가 불안하면 중국 애들이 또 좋아할 거고 사실 일본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뭐 있습니다. 남북한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그 저출산이나 뭐 인구 주는 거 다 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정치 안정이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한술 뜬다면은 만약 대통령 공약을 한다 그러면은 북친 통일을 하고서다 라는 대통령 후보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를 공약을 내세워야 그 미래의 대통령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반대하겠죠? 누가? 미국도 반대할 것 같고, 중국도 반대할 것 같고, 또 이 한국전쟁처럼, 6.25 전쟁처럼, 또 중국이 또 참전 할까? 그런 거 있고 6.25 전쟁은 남침으로 시작했지만은 한번 당했으니까 우리가 일본식 표현대로 한다면은 밥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또 원했었고 북진 통일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평화를 다들 내세우는 그런 분위기니까 어떻게든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은 막으면서도 문화나 경제적인 침투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스스로 통일하자오 이렇게 대국적인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니들 공산당은 공산당 명칭 빼고 뭐 사회당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같이 이 남북한 뭐 이렇게 같이 살아보세. 이렇게 좀 되는 희망찬 미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출산율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련 뉴스로 한국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1년 동안 매달 770달러를 가족들에게 줄 것이다. 쿼츠라고 안나리사 메델리라는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데 0.8명에서 2020년도에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아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실적을 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1세기 말까지 한국 인구는 현재 절반도 안 남을 거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경제 발전도 더 안 될 거고 일하는 노동력도 없을 거고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앞서서 얘기한 대로 자관 2024년에 부부에게 애를 낳은 부부에게 1년 미만 자녀들 부부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 1년 동안. 근데 이제 신혼 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는 아니 1년 동안 애 키우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은 좋은데 그 다음에 애 키우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평균 월급은 약 3,400달러다 그러니까 한 1,300원 보고서 그러면 한 400만 원 가까이들 평균 월급이 그 정도 한 달 월급 400만 원 중소기업이 받는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그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또 좀 비싸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전교조 문제까지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교육 시스템에 뭐 미국에서도 그 교원 노조가 문제라고 해가지고 트럼프는 이 교육기관을 선택할 자유를 주겠다. 저건 이 교원 노조가 들어가 있는 학교는 안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도 꽤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게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속된 말로 젬병이기 때문에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배워본다는 입장에서 쭉 한번 이 발췌를 해온 것을 한번 좀 뭐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겠다. 그리고 또 저도 이 자관 거시경제로서 이 금융 시스템 이런 거를 조금 뭐 지식 정도로 알고 싶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겨봤습니다. 인용된 사진이 지금 뭐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금융 수합으로서 말하자면 유동성 확보를 은행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재무적으로 불안정 하게 되는 게 있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달러가 바다에 튜브를 타고 떠도는 상징의 어떤 이 사파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유동성을 상징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불안하다는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런 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뉴스를. 어, 인사이더에서 한 탈북자는 자신과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한다. 나도 돌아가서 그곳에 죽고 싶다. 남한도 북한만큼 숨이 막힐 지경이다. 자, 이게 참 괴로운 얘기예요. 괴로운 얘기. 어떤 탈북 여성에 대한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1998년 이후 3만 3천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결국 남한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너무 외롭다. 나는 돌아가서 그곳에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향수병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지구의 천국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기에 아울렛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달 한국 정부로부터 돈과 쌀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에 그자가 빠졌네요. 이 북한 북한 출신들이 한국에서 성공 확률이 매우 적은데 조사한 결과 54.4% 정도가 금융 자본이 부족하거나 한국에서 경쟁할 만한 사업 감각이나 기술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아주 치열한 자본주의 생존 경쟁에 사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서 북한 사회주의에 몸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결국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래요. 거기서 그냥 주는 쌀이나 배고프더라도 뭐 이런 건지 뭐 인권 보고서도 요즘에 뭐 나왔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그런갑다라고 또 적응해서 살고 있으니까 북한 체제가 안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독재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2000년 연세대 의학저널을 인용을 했는데 많은 탈북자 가족이 가족 없이 탈출하고 외부인을 의심하고 함께 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만주에서 저 외가 쪽 그 친척들이 그 초청을 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쯤 해서는 어, 대거 그 말하자면 중국하고 그 정상 그 이 외교 수립 관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또 그 당시쯤에서 또 그 이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크게 대우를 꽤 받았었죠. 왜 그러냐? 희소가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조선족까지 대거 들어와 가지고 뭐 대림동에 그 조선족 골목까지 생기고 할 정도니까 그게 중국 땅인지 차이나타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거기다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존재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고 대우를 못 받을 거 뻔한 겁니다. 이런 거 있어서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이젠 그 탈북민이라 하더라도 위장 탈북 간첩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쪽에서도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이민청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서 국정원도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서는 산업 스파이뿐이 아니고 진짜 스파이 이런 것들도 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드시지만 그 뭐 돌아가겠다 고향이 그 향수병에 걸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탈북민들이 그 북진 통일을 좀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네요. 영풍 20년 선투자 빚봤다. 전자계열사 최대 매출. 요게 조선비지였는데 인용을 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비지 거인데 코리아 서키트부터 인수를 영풍전자부터 인수를 했었죠. 그게 이제 그 옛날 유원전자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영풍전자로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그 첫 출발이었고 그리고 이제 큰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테라닉스,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연결, 그, 이 매출상, 전자 부분의 매출액이 16.4% 증가했다. 그러니까 2조 9,942억 원, 거의 뭐 3조 원을 기록했는데, 전체 매출액의 67%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풍은 이 PCB, 그 프린트 서킷 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반도체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빛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뉴스가 냈네요. 요게 이제 이 코리아 서킷 공장 전경인 것 같습니다. 요걸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하늘이 이렇게 맑을 때 찍은 건지 뒤에 거는 그냥 투시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뉴스에 영풍이 그 장 씨와 최 씨의 이 동업인데 영풍이 이렇게 전자 쪽으로 그 매출이 50%가 넘었다고 그런다면은 고려 아이언을 그 경영하는 최 씨 일가들하고 장 씨하고 결국은 분리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좀 분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전문 경영을 위해서 또 한국의 어떤 이 발전적인 거를 봐서는 뭐 LG도 뭐 동업이었는데 결국은 그 GS하고 LG하고 또 나눠졌잖아요. 또 뭐 LS라는 거로도 또 이렇게 또 돼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이 기업도 이 뭐 동업이 좀 분리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네요.
권영수 LG 엔솔 부회장 오창을 마더 팩토리로 만들자.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분석을 하면서 또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AP통신은 김은 북한이 폭탄을 위한 더 많은 핵물질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한국 기자 김동형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자관 그 핵무기 개발 많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 그 연합훈련 가지고 계속 미사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요거를 이제 다른 쪽에선 티격태격 사이클이라고 표현한 기자도 있고 외국에서 이 김동영 기자는 맞불 사이클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장군 멍군 치고 받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어, 글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까 그 쭉 앞에 뉴스를 연결해서 볼 때는 북진 통일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그 통일이 될까? 아예 그 통일하지 말고 그냥 각자 동행해서 잘 살자. 그런 사람들도 뭐 있고요. 남한 그 사람들 중에는 북한하고 그 경제적인 교류만 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핵 개발하는 북한에 단 1원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최근 뉴스가 나왔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스러운 처수에 버려져 현재 군대의 일부가 된 수백 대의 미군 차량 사진을 게재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톰 포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뭐 미군이 그냥 막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일부러 버리고 갔을 것 같다. 왜냐? 요거를 잘 정리해서 쓰면은 중공군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이라마 미국 태생의 몽고 소년을 불교 지도자의 환생으로 임명했다. 넥스스 사크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될까요? 참 귀엽게 생겼는데 뭐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이 자관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라는데 미국 태생이랍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대학 수학 교수이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몽크나사 나만 다크라고 자원재벌이라고 하네요. 그 몽고에서 그 자원으로 그 석탄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부정부패 뭐 이런 게 와서 시위가 좀 일어난 뉴스도 있었긴 있었겠죠. 이들의 할머니인 가람자부 체된 몽골 국회의원이었던 걸로 알려져. 그러니까 출신은 좋네요. 미국에서 또 태어났고. 그런데 이제 이 달라이 라마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달라이 라마가 죽고서 어디에 내가 환생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죽는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환생한다. 근데 티베트 쪽의 달라이 라마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몽고의 그 어떤 이 사원이 되면서 거기에 그 최고 정신적인 지도자를 몽골 그 지도자로 임명을 했다는 거죠. 몽골 미국 출신을 이런 얘기인데 뭐 좀 저도 그 흥미롭게 정교 쪽에서 그 공부할 때 그 예수 탄생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지금 해석을 하면은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찾아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젊은 시절 얘기가 싹 성경 속에선 빠져 있는데 티베트 가서 그 수련을 했을 거 아니냐. 후보자들이 딱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수련을 했는데 아마 달라이 라마로 그 지명을 못 받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수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티베트 불교 사상을 배워가지고 다시 그 유대로 와서 이 말하자면은 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종교화가 기독교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종교적으로도 그 불교가 더 먼저 나왔죠. 이 저기 이슬람이나 이런 데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나라까지 세운 잔인했던 몽골이 왜 그렇게 갑자기 쭈그러들었냐 그러면은 이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그 강한 전투사였던 그 몽골 그 왕족들이 조용히 말 타고 다시 조용히 고향 앞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부정부패 해가지고 원나라가 뭐 힘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은 헛것이여 하면서 말 타고 우리 그냥 몽골로 다시 갈게 해가지고 한 나라가 원나라에서 해방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한 나라가 잘나가지고 원나라를 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티베트 불교를 그 말하자면 탄압하는 그런 중국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서 오히려 공산주의니까 이 종교를 용인을 안 하는 거겠지만 외교적으로는 물론 이제 몽고가 공산화가 됐었죠. 근데 지금 몽골 보고서 공산주의 뭐 성격으로 그 다 하지만은 몽골이 그 뭐 가면은 뭐 한국 거리같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편의점도 많고 그렇게 등등인데 몽골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일을 하고 또 생김생김이 비슷하니까 저기 그 이 남해안 그 섬에서까지 가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사람도 그런 젊은 애들도 있지만은 몽골 사람들은 젊은이들보다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방 이런 데 가서 많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오히려 중국이 그 티베트 불교 몽골 그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존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나라가 스스로 물러간 거지 니들이 잘나가지고 통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대학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한 여성은 자신이 어떻게 생존자 상태였는지를 논한다. 나는 극빈 상태에서 자랐다. 우리나라도 뭐 같은 얘기지만은 이런 게 이제 그 뭐 처음 들어보는 인더노우라고 지식 속으로 뭐 이렇게 그 번역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매체에서 현재는 영화 제작자이자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자기 경험을 그 얘기한 게 입소문을 탔다. 그래서 자관 이렇게 이 가난한 빈곤 속에서 자란 사람이 결국 그 이 잘 사는 부유하고 종종 접촉이 되지 않는 학생들과 교류하고 주변으로 둘러싸인다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만약에 초등학교 정도라면은 빈부격차 그렇게 안 느끼고 친구가 돼요. 음. 그 저도 그 이 말하자면 공부를 조금 잘해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야 그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구가 되어서 집에 데려와서 같이 숙제도 하고 그래라 해서 제가 살던 동네는 빈부격차가 좀 심했던 데인데 그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그 동급생 그래가지고 뭐 엄마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나하고 같이 숙제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 대학교에서 보면은 사고 방식이 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말하자면은 미국 영화도 그 빈자와 부자 그 사는 동네 그런 영화도 나왔고 뭐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빈부격차가 계속 그 크게 난다는 거. 그래서 그 대학교 가면은 머리가 다 커진 상태에서 어떻게 그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거냐. 결국은 뭔가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요거는 그냥 칸이 비어가지고 일본이 그 WBC 그 세계 이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야후 재팬 를 들어가면은 이제 고교 야구를 생중계하듯이
현황이라든지 대진표라든지 뭐 이런 결과들을 쫙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은 모양이죠. 이런 뉴스가 없었거든요. 뭐 고교 우리나라도 그 옛날 그 프로야구 생길 때는 뭐 청년기도에 무슨 데에서 고등학교 야구가 되게 그 인기가 많았고 중계도 했었는데 요즘은 어디에서 중계하는지 모르지만은 고등학교 야구도 시들해졌고 요즘에 뭐 프로 야구도 거저 거고 온 것 같고 그러니 뭐 일본한테 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의 저력은 고등학교 대회부터 또 그 많은 그 고등학교들이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그 커온 그런 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야구가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좀 부럽긴 합니다. 야구하려면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죠. 네. 어, 야바노무라고 자꾸 그 번역하는 게 자꾸 걸려가지고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일본 말로 보면은 이게 이 야바라는 게 이게 히라가나 가다카나에서 이걸 가다카나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일본 말이 아닌가? 근데 이제 보통 그 언론에서 야바, 스키루라고 돼 있는 거를 그 번역상으로 AI 번역은 야마노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해도 너무한 거다. 이런 거 아닌가. 우리나라 말로는 특이하게 심하게 너무한, 아주 나쁘게 너무한, 뭐 이런 뜻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일본과 미국의 관계, 실은 너무 일그러졌다. 이런 건데, 세계에서 유일한 현실이다. 너무한 현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모든 것은 조선전쟁으로 시작했다. 한국 동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근데 그때 보면은 위기에 빠진 미국이 일본이 병창기지 역할을 해라. 그리고 그 한국 전쟁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 군정을 갖다가 그 5년 동안 해가지고 1950년도 6.25 발발할 때 그 밀약이 맺어졌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사실상 조선 특수 때문에 다시 경제가 부흥하게 됐으니까 그 이 총리 등등 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협약을 맺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 이 한 미일 그이 조약을 맺으면서 그런 그 불리한 조건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시다 에치슨 교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그 이 자관 현재 이 미일 국교상으로는 한반도나 뭐 다른 데 문제가 생겨서 미국이 요구하면은 약속을 한 협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은 지원을 해야 된다. 참전도 해야 되고 그 병참 역할로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불평등한 계약은 없다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는 한국에서 무슨 사건이 나면은 일본이 원해서가 아니고 협정 때문에 자연히 돕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뭐 많이 얘기했지만 위안부 문제하고 뭐 강제 노동 이거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없어져야 될 그런 거 아니냐. 자존심이 있지. 이제 좀 쪽팔려서 어떻게 계속 그런 거 가지고 반일로 뭐라 세우냐. 그런 애들은 뭐 좀 속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짐 로저스 일본의 음식은 앞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식량 안 보고 그 인구에 비해서 식량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데 시레인이라는 게 이제 해상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침체하는 식료 자급률이 새로운 위기를 낳고 지나친 보호주의를 그만두고 외국인 인력을 구해서 뭐 농사하는데도 좀 써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본이 지향해야 될게
수입 식료에 높은 관세 부과하는 거 좀 없애야 될 거고, 또 두 번째는 소득 보상과 같은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이 이제 그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농업 대국에서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 미국을. 어업에서도 이제 힘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이민을 적극 수용하는 거다. 그래서 자식도 좀 더 출산율을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주식 투자자인 짐 로저스가 그 직접 기고를 한 모양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식량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아예 그냥 이민청까지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청 좀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 심사도 잘 해가지고 오열 이런 그 적색 분자가 안 들어오게 그런 것도 좀 걸러내는 작업도 그 국가정보원도 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청 관리하는 데는. 한국교과와 사법에서 좌파가 지배가 이어져 반일 체제 사장의 실태. 전 주한대사가 해설. 대사 무토 마사토시인데, 자, 그 중간 제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체질로 고치지 않고 한국 사회 변혁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되는 좌파 교육 지배, 전교조의 영향력이 좌파적 교육을 낳고 있다. 전 정권의 사법부 지배를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번에 그 검수완박이고 뭐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낸 거, 민주노총의 실지 회복을 어떻게 저지하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전 정권 핵심부에 어떻게 메스를 댈까. 예, 지금 이재명 치고 나서는 문재인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이 그 어디죠? 그 금융회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이 이롭게 하는데 한국 기업들을 줄집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감옥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사 마사토시가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권을 되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벌써 몇 년 됐죠.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는 책을 냈죠. 이 사람이 오랜 동안 그 특명대사로서 한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한파라고 봅니다. 이 친한파가 아니고 지한파라고 봐지는데, 반한은 아닌 것 같아요. 지한이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한국을 그만큼 또 이 걱정해주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은 좀 그 한국 문제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문재인 전 정권이 남긴 부적절한 제도와 관행, 인사는 한국 사회 개혁의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걸림돌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의 시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남겨놓은 이 걸림돌, 이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